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발효 식초를 만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제 식초 만드는 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걸 쓰면 좋아?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20리터 국화병을 사용을 하세요. 그걸로 하면 좋다 어쩌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직접 우리가 이제 말로 들은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발효실입니다. 요 이제 전체 이제 조금 뭐 크다한데 요거 중에서 이제 오늘 요 병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20리터 국화병입니다. 어 20리터는 대충 이 정도 크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자, 근데 국화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러는데 요 보면 국화 모양이 있어요. 문양이 여기에 국화 문양이 있거든요. 요게 요 국화 문양 요걸 가지고 이제 국화병 이럽니다. 이 병 이름이 크기가 20리터 이제 20리터고 그리고 여기 국화 모양이 있어서 국화병 20리터 국화병 이럽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어디서 사는데 이제 또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인터넷에서 사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이게 유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파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몇 번 주문을 했는데 한 3번 정도 이제 제가 깨졌습니다. 유리는 깨지면 못 쓰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뭐 유리가 깨진 경우도 있고 요 위에 인제 이 뚜껑이 이그러져 가지고 깨진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3번 정도 그러고 나니까 물론 이제 뭐 환불도 해 주고 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뭐 요즘 뭐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 되게 그런 거 잘해 주잖아요. 예, 그거 있습니다마는 아니 오늘 당장 병이 필요한데 아니면 내일 당장 필요한데 깨져 가지고 다시 반품하고 뭐 어쩌고 한 4-5일 걸립니다 그게. 예. 네, 그래서 인제 '아이고 이거 뭐 귀찮다.' 이래 가지고 저는 인제 시장에 여러분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가면 인제 그릇집이 있습니다. 그릇집. 이제 밥그릇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제가 또 갑자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인제 그릇집에 가십시오. 시장에 그릇집에 가면 인제 거기 가 가지고 "20리터 국화병을 주세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네, 어떤 데는 뭐 한 개 2만 원 이렇게 인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8,000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개 15,000원에 제가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살 때 100개 뭐 200개 이렇게 사니까 조금 이제 싸게 사죠. 그래 가지고 보통 2만 원 전후 이제 좀 싼 데는 18,000원 비싼 데는 뭐 2만 한 2-3천 원 요렇게 인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병 크기가 있어요. 세 번째 크기가. 자, 그러면 인제 이 병이 5 리터짜리도 있어요, 쪼매난 거. 예, 그다음에 10 리터짜리도 있죠. 10 리터는 요거 반 정도 크기 되겠죠. 요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예, 더 큰 거는 25 리터짜리도 있고 30 리터짜리도 있습니다. 30 리터짜리는 이따만큼 해 가지고 커요. 자, 그럼 "나 뭐 사면 좋아?" 뭐 "나 혼자서 식초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니까 나 한 5 리터만 살래." 뭐 이렇게 인제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전부 20 리터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요 식초에 재료가 있잖아요. 요 재료가 그중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재료는 식초 다 되고 나면 이제 그른다 그러거든요. 예. 이 재료는 걸러내요. 예. 내고 요 물만 따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다 그래도 실제 재료 5분의 1 걸어내야 되죠. 재료를 이제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식초 만들 때 요까지 요까지가 18 리터예요. 18 리터.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20 리터짜리 국화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료는 여러분들이 넣을 때 리터로 안 넣고 1 킬로, 2 킬로, 3 킬로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이 킬로란 말하고 리터란 말하고 이게 뭐가 달라 뭐 이러는데 처음에는 막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 부피 따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20 리터 병인데 요 20 리터 병인데 여러분들이 20 리터란 말하고 20 킬로란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럼 요까지 만약에 물건을 넣었다 그러면 18리터까지 넣은 거예요. 18리터. 여기까지가 18리터예요. 그럼 요 2리터 정도는 공간을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서 이제 어떤 재료들은 밑에 깔아놓는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발효를 시키다 보면 어떤 재료들은 위로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넣었는데 떠면 요 정도까지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까지 넣으니까 실제 20리터 병이라 그래도 밑에 2리터 벌써 재료 빠지죠. 요 위에 2리터 빠지죠. 그러면 실제는 16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1년 걸립니다.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술이 돼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한 3주만 돼도 맛있는 술이 돼요. 근데 술이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그네라는 시 있잖아요. 나그네라는 시. 그 보면 이제 남도 300리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 무르익는 데는 3주만 돼도 술은 되지만 그저 3주가 아니라 1주만 돼도 사실은 술이 돼요. 예, 되는데 이제 그 술이 익어야지 무르익어야지 식초가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6개월 동안 술이 익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줄어들죠. 네, 줄어들고 그다음에 6개월 뒤에는 이제 뚜껑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요 6개월 동안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6개월 뒤에는 요렇게 뚜껑을 바꿔주죠. 예, 요렇게 천으로 된 뚜껑이에요. 요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제가 저 밑에 이제 뚜껑들이 쭉 있는데 저기서 하나하나 저 모양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에 가지고 만들어졌는가를 갖다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 뚜껑, 저 천으로 된 뚜껑이지만 저기에 나름대로 우리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껑에 공기가 너무 많이 통하게 되면 굉장히 독한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공기를 적절하게 차단을 시켜줘야만이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떤 논리에 가지고 만들어졌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저희들은 처음에 되게 실험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뚜껑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도 굉장히 독하지 않으면서 맛있는 그런 식초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음 시간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을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증발을 하죠. 술까지 가는데 6개월, 그다음에 식초까지 가는데 6개월, 다시 또 6개월, 그럼 1년 정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이제 점점점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이 수분이다 보니까 자꾸 증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리터를 안 만들어 놓으면 20리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뒤에 물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2리터 정도 만드는데 2리터 만들고 1년 뒤에 식초가 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식초 딱 되고 난 뒤에 뭐 한 일주일 먹고 나면 없습니다. 일주일 먹고 나면. 그래서 20리터를 만들어야지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첫 해는 식초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못 먹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요거는 만들어가고 요거는 먹고 요거는 만들고 먹고 이러니까 계속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20리터를 꼼꼼한다. 그다음에 이제 30리터를 하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쌀 푸대기가 20kg입니다. 20kg. 그게 왜 20kg인가 하니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20kg인데 들기가 좋아요. 20kg 같으면 들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30kg면 처음에는 몇 개는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뭐 계속 가게 되면 잘 못 들죠. 저희들도 여기에 20리터는 들기가 쉬워요. 이까지 번쩍번쩍 올립니다. 근데 이게 30리터는요. 저도 저 밑에 지금 30리터가 있습니다만 그냥 한 서너 개 하고 나면 뭐 이게 그냥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30리터는 조금 몸에 버거워요. 예, 무거워요. 차라리 20리터 두 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리터보다 작으면 병이 작으면 뒤에 물 게 없다. 별로. 그리고 이제 물 게 없는 이유가 건지 덜 내야 되죠. 공간 만들어 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남는 게 별로 없다. 남는 것도 이제 1년 정도 놔두면 자꾸 이제 증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20리터를 해야지 물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초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제 특히 뭐 저는 많이 권하는 게 아로니아 식초를 되게 많이 권합니다. 아로니아가 이제 뭐 몸에 억수로 좋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알죠. 네, 아는데 이제 아로니아의 맛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떨죠.
크게 떫어 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는데, 근데 발효 과정에 이 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식초를 만들면 아로니아 식초는 되게 맛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 술만 돼도 거의 체리 브랜드처럼 맛이 좋아요. 아로니아 술은.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마는 아로니아 술 같은 건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이게 반주로 이렇게 인제 저녁에 뭐 밥 먹으면서 한두 잔 이렇게 먹으면 이 잠도 잘 오고 속도 편안하고 뭐 좀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식초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식초, 인제 좀 있으면 생강철 되잖아요. 그러면 생강식초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현미식초. 현미식초는 뭐 음식 만들고 뭐 하고 온갖 것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만들고, 보리식초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인삼, 뭐 나 몸이 좀 차가워, 그럼 인삼 식초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죠. 예, 그다음에 도라지, 우리 애가 이제 뭐 기관지가 안 좋았자면 도라지 식초, 저희들 거의 다 팔고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도라지 식초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모가 식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식초 안 되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충하초 식초예요. 요것도 동충하초, 요것도 동충하초.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고 나면 여기다가 딱 적으세요. 여기 이제 이게 뭐다, 뭐 언제, 날짜 이런 걸 적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뒤에는 헷갈려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동충하초인데 왜 색깔이 달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여러분 흑초 알죠? 새카만 식초, 흑초. 그거는요, 일본의 흑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현미식초예요, 그게. 근데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르무리했는데 현미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노르무리했는데 1년 뒤에는 갈색, 그다음 2년 뒤에는 흑갈색으로 바뀝니다. 3년 뒤에는 더 흑갈색으로. 그래가 이제 4년, 5년, 6년 되면 까맣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만들면 해가 넘을수록 1년, 2년, 3년 넘을수록 색깔이 이제 요렇게 연하게 됐다가, 그다음에 좀 더 진하게 됐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되고, 요게 인제 6년 되면 거의 까맣게 바뀝니다. 그래 인제 그 까맣다 해 가지고 흑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요거는 3 년, 요거는 지금 4 년, 요거는 지금 5년 된 거거든요. 예, 5년 정도 된 건데, 5년 되면 요렇게 색깔이 점점 이제 갈색이 점점 진해져 가지고 까맣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 묵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갓집, 이제 종갓집에 이제 그걸 얻잖아요. 이제 장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된장 같은 거 담을 때 이제 종갓집 장을 거기다가 아니면 간장 담을 때 이제 그 요만큼 얻어 가지고 그걸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담은 그 간장이 종갓집 간장 맛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시된장, 시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묵은 그 종갓집 뭐 몇십 년 된 그런 된장들 보면요, 새까맣습니다. 까맣게. 세월이 지날수록 묵을수록 색깔은 흑색, 이제 처음에는 갈색인데 그게 점점점 흑갈색으로 해가지고 까맣게 됐다. 이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자, 요렇게 이제 식초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작은 병, 요 병 하나는 1,500원 합니다. 1,500원. 요 병을 이제, 이거는 병은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요거는 한 박스에 20개씩 이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병 어디서 주문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는 병은 안 팝니다. 그러니까 요 이거 유리 공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요렇게 사각병도 있고 사각병도 있고 동그란 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볼록한 병도 있고 막 별의별 병들이 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담아 가지고 선선한데 놔두면 됩니다. 그 선선한 거는 보통 몇 도를 이야기하느냐? 15도 전후. 그러니까 한 13도, 4도 정도가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와인, 이제 포도주 있죠. 포도주 저장하는 데 가보면 온도가 보통 13도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여기저기 이제 쭉 찾아보다 보면 이제 온도계가 있으면 더 좋죠.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온도계 하나 살 수 있어요. 저쪽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계 하나 사 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에도 놔둬보고 저쪽에도 놔둬보고 하면 한 13도, 4도 그 정도 되는 온도에,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막 낮에는 억수로 덥다가 저녁에는 차워지고 이런 데 말고 어 평균적으로 비슷한 온도 되는데 고런 데다가 요렇게 딱 해 가지고 쭉 담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담아 놓으려고 그러면 이제 요런 앵글을 인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딱 그 필요한 길이 같은 거 재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필요한 걸 여러분 주문하면 근데 요즘은 막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 버리면 다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데다가 요렇게 보관을 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책상에서만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책상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직접 이제 우리 발효실에서 어떤 이제 그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뚜껑, 이제 요 천으로 된 뚜껑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요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요 발효실을 제가 많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또 인제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특히 저는 인제 얼음골 사과를 되게 좋아합니다마는 그 얼음골 사과를 팔다 보면 인제 못난이 사과들이 있잖아요. 뭐 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인제 좀 못난이들 그거는 인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과들. 그걸 저쪽에서는 인제 즙을 내더라고요. 사과를 즙을 내는데 이제 즙을 내고 그걸 장기간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삶아야 돼요. 사과를 삶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일을 삶는다.' 쪼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 즙을 내서 그 즙을 가지고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넣어 버리면 그게 인제 와인이 되죠. 술이 되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식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인제 '내가 농장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인제 그 농장 시골 같은 경우에 땅이 좀 넓잖아요. 네. 그런데 인제 요런 인제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런 병들 사면 돼요. 예. 요거 인제 쭉 사 가지고 접장 내 놓고 인제 균 넣고 그리고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 인제 그걸 한 1년 정도만 하면 인제 아주 맛있는 사과 식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인제 접하는 것보다는 사과 식초를 파는 게 훨씬 더 좋죠. 단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청이나 그다음에 시청 뭐 이런 데 가서 인제 그 "적습 판매 제조업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딱 하면 이제 적습 판매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식품 제조를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 제조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막 그 법 자체가 막 너무 복잡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습 판매 제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뭐 5만 대 때마다 유통은 못 하지만 여러분 쇼핑몰 인제 여러분 이름으로 된 그 쇼핑몰에서는 얼마든지 판매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인제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그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해. 예. 신고만 하면 24 시간 안에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확 허가 안 난다고 신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무허가 건물에서는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수 판매 제조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 그 건물 안에 무허가 건물이 기둥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거는 천하 없어도 신고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정화조. 인제 이게 아무리 적수 판매 제조업이라 그래도 정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가게나 이런 걸 계약을 할 때는 인제 내나 구청이나 시청 가서 요 주소로 내가 이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적수 판매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적합한 향수냐 물어보면 돼요. 네. 그 물어보면 요즘 공무원들은 막 정말 친절합니다. 그 뭐 컴퓨터 치면 딱 됩니다. 안 됩니다. 바로 나와 버려요. 예. 그래서 인제 고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서 적수 판매 제조업을 하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드는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제 사과 뭐 이렇게 푹푹 끼리고 삶아 가지고 그걸 즙으로 해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식초 만들 때는 인제 사과즙을 낼 때는 절대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생으로 생사과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생사과는 삭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발효 종자균 넣으면 1 년, 2 년, 3 년, 4 년, 5년 놔둬도 절대 안 썩습니다. 네 절대 안 썩고 오히려 더 인제 이
제품이 더 좋아지죠. 예, 더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촬영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훨씬 더 좀 리얼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